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뉴스들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하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말 연휴에 이제 서울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오고 차분한 마음으로 방송을 한편 또 한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XRP 위주로 한번 방송을 오늘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고, 비트코인 차트도 좀 보고 XRP 차트도 보고, 그리고 현재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서 환율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XRP 가격 이제 667원에 와 있고, 이게 이제 4시간 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채널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뚫고 한 9월 30일쯤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또 한번 조금 만들어 줬다가 다시 이제 또 삼각 수렴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요번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10월 4일 정도 그 정도쯤에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XRP 관련돼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뭔가 결과를 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암호자산 시장의 공포 지수도, 크립토 공포 지수도 극단적 공포인 20 정도에 와 있고, 대부분의 구글 검색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제 방송에 이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분들이나 정말 이제 암호자산 시장에 오래 있던 분들만 사실 관심을 갖고 있지, 대부분의 대중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유튜브의 암호자산 시장의 그 방송들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이제 조금 작년 4월 이럴 때는 엄청났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몇 분의 1로 줄은 상태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시장의 대중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제가 계속 권해드렸던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그런 책들을 보면, 이제 우리들이 마켓 사이클에서 지금 하단에 와 있고, 이따 이제 보여드릴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제 지표를 한번 바로 보면, 비트코인 MVRV 점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럴 때가 이제 과열이잖아요. MVRV 스코어 같은 경우 블록체인을 분석해서 비트코인이 공정 가치에 비해 극도로 과대평가되거나 아니면 저평가되는 기간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2017년 이럴 때 다 극도로 과대평가가 됐고, 2021년 4월쯤에 이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거의 0에 수렴한 상태예요. 거의 최하단. 그래서 지금 여러 대중 지표들이 다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모두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결국 에너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벌려고 하는 돈도 결국에 인간이 뭔가 노동력을 예전에 써서 그거를 돈으로 변환시키고, 또 뭔가 전기 같은 걸 생산할 때는 어떤 걸 해서 또 전기를 만들고, 뭐 풍력이든 수력이든 뭐 해서 전기로 만들고, 그래서 모든 건 에너지의 이동인데, 우리가 이런 하단 사이클에 있을 때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때 굉장히 시장을 불신하면서 그 부정의 에너지를 뿜으면서 시장을 탓하고, 이제 자신의 이제 투자의 탐욕들을 탓하면서 이 시장에서 떠나죠.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이 긍정적인 투자자들, 이제 이 시장은 결국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이때 헐값에 매수하는 좋은 투자, 현명한 투자자들한테 그 에너지들이 또 헐값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적돼서 다시 과열돼서 올라가면, 이제 과 매수된 상태가 되면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쫓는 사람들, 이제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또 넘어가고 비싼 가격에 넘어가겠죠. 그러면 다시 또 시장이 내려가고, 이게 이제 마켓 사이클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장 자체를 비관을 하고 계실 텐데, 잠깐 이제 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면,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여기 정도라고 이제 기대하는 게 요 미드텀 랠리, 요게 일단 보수적으로 요거보다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요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쯤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보조지표 상에서도 여기 지금 거의 하단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여기도 거의 이쯤, 그래서 거의 이 정도쯤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이평선, 지금 이게 200일 이평선인데, 이게 200일 이평선이 여기서 이만큼 할 때가 거의 21% 정도, 26%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200일을 넘어가 줬어요. 근데 지금에서는 아직 이격 같은 경우가 여기 다들 46%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여기서 대략 지금
한 9월 1일부터 이만큼 9월 1일부터 이만큼이 내려왔잖아요. 한 달 동안 이만큼이. 그래서 이 각도로 한 달 정도를 내려온다고 칠게요. 한 요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다라고 해도 한 28% 여기서 만약 좀 더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한 20 몇 프로 정도의 상승이 지난 2019년도 때 이런 장대 양봉 요거 하나가 나오면 200일을 딱 넘어가는 그 상승이 나오고 200일을 밟고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만들면서 이런 딱 고무줄을 쫙 벌려주는 이런 상승이 이제 200일 밟아주고 쭉 올라가는 이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평선 상으로도 저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에서 여기서 한 번에 비트코인이 40%가 상승하면서 200일을 밟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10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10월에 미리 좀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지금 663원인데 여기서 상방으로 좀 보여주면서 다음 이제 피보나치 이제 XRP도 요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여기잖아요. 0.236에 거의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0.38이 거의 근처 갔다가 다시 236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그 10월 말 정도까지 여기서 만약에 한 0.5라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면 0.618까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0.5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64%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XRP BTC 차트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한 지금 비트코인이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XRP BTC 차트거든요. 여기서 대략 한 60% 정도가 올라가면 요 정도 지금 빨간 선 그어놓은데 여기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달을 하고 출발 위치에 더 서 있고, 비트코인은 별로 오르지 않으면서 XRP가 소송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요번에 오른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요게 준비가 됐을 때 10월 말쯤 해가지고 10월 말쯤 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요걸 딱 넘어가지고 200일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이 뷰는 모두가 다 다를 수 있고, 제 방송에서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또 저도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나 제가 보는 뷰를 사실상 분석을 하는 게 제가 성장하는 길이기도 하니까 제 채널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동기부여이기도 해서 제가 단순히 그냥 일반 뉴스만 읽고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을 다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리는 데는 조금 원초적인 제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측하는 부분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라 그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것들로 잘 소화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4시간 정도 뷰에서 지금 이렇게 10월 4일쯤에 뭔가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흐름이 이제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0.5에서 0.618 이런 지점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0.5 정도 가면 60%가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10월 말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XRP가 먼저 BTC 차트에서 여기에 도달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준비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처럼 여기서 준비를 하고 이제 큰 마지막 이제 거대한 BTC 대비해서 상승을 하는, 그래서 XRP 비트코인이 안 오는데 XRP가 오를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트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XRP가 BTC 대비해서 엄청나게 한 몇 프로죠? 한 4000%, 비트코인 대비 4000%가 4000%, 그 다음에 1300%가 오르는 지난 히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한동안 안 일어나서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늘 암호자산 시장에는 테라 루나 사태처럼 블랙스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이벤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XRP 오래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좋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RP 차트도 이런 식으로 그 하향 이제 패러럴 채널, 이제 평행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를 맞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요번에
요걸 뚫고 올라가면 비로소 이제 채널을 뚫고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보조지표 상에서도 지금 보면 요럴 때 있죠. 요럴 때나 이렇게 이거 프라이스 이제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인데, 요것도 또 보면 지금 여기 이거 과열된 상태로 보이잖아요. 지금 넘어서 잠깐 꺾여서 내려올 때 빨간 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걸 보냐라고 하면 이런 보조지표에서도 다양하게 봐야 돼요. 보조지표도 여기를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빠지냐, 일봉에서 그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일봉에서 여기서 맞고 잠깐 꺾였다가 여기 꺾였다가 더 쭉 올라갔죠. 그래서 이 빨간 지점을 아예 넘어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한번 거대한 상승, 뭐 한 0.5라든지 요 부근 언제까지 올려놓고 다시 조금 조정을 하다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보조지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 요번에 이제 미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법안 발의했다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 상원위원회 의원인 빌 해거티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조치로부터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SEC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계속 하위 테스트, 되게 오래된 증권 관련된 판명하는 법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해서 그 암호화폐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타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미국에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굉장히 다 이권이에요. 이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 상원 의원이 이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누가 관리 감독하는 게 권한을 CFTC도 가져가고 SEC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뭐 다 나눠 가져가고, 뭐 핀센도 나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다 좀 그런 식으로 분산이 되는 형태로 결국에 좋아지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의 행태도 결국에 SEC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저는 거대한 쇼라고 보지만, 결국에 쇼도 각본이 이제 정말 뒤에 있을 뿐이지 실제 연기자들은 그 각본의 의도를 몰라야 진짜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ETH라든지 여러 게이트도 있고 다 실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이 정책을 바꾸고 미 달러도 0파운드처럼 폭락한다.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뭐 책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 책의 저자 정도로만 보고 사실 이분이 폭락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꼭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2024년 1월에 미 달러도 폭락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그 딱 하나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준이 불과 파운드가 폭락하기 전에, 그리고 파운드에 이제 무제한 QE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내년까지도 전망이 암울하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금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도 이야기 드렸던 게 연준의 지난 100년간의 금리 사이클을 보면 결국에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향선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올려봐야 결국에 5% 정도고, 그럼 결국에 또 5% 올리면 또 내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달러의 수명은 끝나는데 그 와중에 양털깎이로 다른 통화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미국이 달러를 수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각국의 통화들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미 달러도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금리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금리 기사에 암호자산은 내년까지도 우울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에서 떠나는데, 모두가 그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두렵지만 모두가 왼쪽으로 뛰어갈 때 우리가 한쪽 오른쪽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내야 된다. 그게 이제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공포 구간대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모두들 공포를 느끼는 이런 구간대, 이런 때 대부분 이럴 때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역시도 그런 얘기의 맥락으로 결국에 미국 달러도 결국에는 폭락을 할 거잖아요. 돈을 그냥 많이 찍었으니까. 다만 이제 기축이다 보니까 전 세계 다른 통화를 다 죽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화가
다시 소환되는 외환위기 악몽이래서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1997년 말에 대출금리가 20% 웃돌고 원달러가 2,000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그럴 때 주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사람이 파산을 했죠. 그래서 이때 IMF 때 엄청나게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보다 나은 2008년도, 2009년 뭐 3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도 만약에 1,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1,600원, 2,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그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금리 조치를 미리 미국 금리 대비 먼저 올리지 못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가계부채라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계속 선제 조치를 못하면 이제 막대한 금융 엘리트 자금들이 한국의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먼저 이제 공매도를 막 치겠죠. 환율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막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앞으로 한 몇 달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는 때까지 잘 버티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만약 자칫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도 금융 엘리트들 입장에서 더 뽑아먹을 게 있다라고 IMF 때 이제 금융사들 대부분 50% 지분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뽑아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마 한국의 환율을 더 폭등을 시켜서 몇몇 개들을 붕괴를 시키고 빨아가겠죠. 그리고 한국에 만약에 가계부채라든지 한국을 조금 더 붕괴시켜야겠다 마음 먹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또 이어질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음모론처럼 이야기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IMF 사건은 뭐 음모론이 현실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누가 봐도 영화로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랬던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암호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달러 베이스로. 그래서 환율이 암호자산은 막 올라갈 때 환율이 만약에 폭등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달러 평가 금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XRP의 거래량 비율인데 바이낸스가 46%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XRP 거래량에. 그 다음에 업비트. 그러니까 한국의 업비트와 코인원이 한 합쳐서 거의 20%예요. 합쳐서 거의가 아니라 딱 20%인데 그럼 굉장히 큰 거죠. 전 세계 중에 2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XRP 사랑이 사실상 어느 정도 20% 정도는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XRP 거래량이 꽤 많다. 그래서 업비트 거래량으로 뭔가 XRP 추세를 보는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 이렇고 비추로도 있고 비트스탬프, 뭐 호흡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또 잊고 있는 게 2022년 이제 올해죠.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리플이 매년 하는 가을의 전설이죠. 그래서 스웰 이벤트가 있어요. 스웰 이벤트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주요 연설로는 이제 빵형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최고 디지털 책임자 존 램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릭 월튼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흥 결제 혁신 책임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장 샤오첸 이분도 글로벌 책임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트루레이어는 이제 핀테크 회사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바이낸스 쪽 사람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샌디형 유럽 쪽 상무이사 이분도 나오고 쟁글 여기도 또 나옵니다. 리플 파트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나이티드 텍사스 은행 회장도 나오고 또 이제 리플 중앙은행 업무 담당 이제 중앙은행들의 CBDC 플랫폼 이제 깔고 이런 걸 주로 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나오고 수잔 프리드먼 이분도 나오고 이분도 또 이제 이력이 되게 화려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이제 이벤트가 마스터카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생각 한번 봐주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결국에 이런 연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실제 유틸리티가 있는 코인을 따지자고 보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잘 없어요. 그나마 뭐 헤데라라든지 퀀트나 이런 초기업들과 뭔가 초기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외에 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게 워낙 크니까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그 실제 금융 쪽과 핀테크 쪽과 뭔가를 하는 데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웰 이벤트가 11월 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뭔가 가짜가 아니라 팩트잖아요. 이런 게 실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XRP 가격이 좀 덜 올라서 계속 그러실 수는 있지만 진짜는 진짜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RP 플레어 이제 바로 줄 것 같이 하다 2년을 질질 끌었던 플레어 토큰이 스파크 토큰 이제 플레어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번 달 10월 24일부터 10월 6일에 토큰 배포 이벤트가 될 거다. 그래서 충분한 검증인이 이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라는 건데, 이게 가능성은 10월 24일부터 6일에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미뤄지니까 참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다는 의미도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일 때 하는 게 아닐까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로 이 토큰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잘 기다리셨다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쪽에 플레어 토큰 그 코드 추가하셔가지고 준비해 두셨다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래소로 받으시는 분들은 거래소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이제 한 4, 5일 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 잘 지켜보면서 또 일주일 정도 안에, 제가 3, 4일 보통 만에 이제 방송 찾아뵀는데 또 안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XRP가 좀 급격히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 구독자분들하고 전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